논술형 글쓰기는 논술이란 말만 들어도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 뛰지 않나요? 논술이 뭐야? 논술은 논술,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술이에요. 대부분 현재 문제가 되고 있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글쓰기, 주로 논술형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을 바꾸면 문제 해결형 글쓰기, 대부분 논술형 글쓰기와 관련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 제가 앞에서 그 단락 이야기하고 또 개요 작성 이야기 글쓰기의 과정에서 얘기할 때 대안 없는 투덜이 아주 무책임한 글쓰기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글쓰기는 시간과 잉크만 낭비하게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투덜거렸으면 그 투덜거린 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요. 문제 해결형 글쓰기가 그런 겁니다. 투덜거린 다음에 그 해결 방안을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논술형 글쓰기가 제대로 된 거야 되지 않은 거야를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하기의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문제 상황 파악하기. 자,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인지, 그러니까 이게 꼭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이게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예를 들면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예요. 생명 존중이라는 게 대한민국 서울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서울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뭐 부산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인지 혹은 구체적인 사회 문제인지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노동 문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우하고 사회적인 시스템 안에서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케어해야 하는지 그런 문제인지, 혹은 눈이 너무 많이 왔어요. 혹은 미세먼지가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를 일단 분별해 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주장하기,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합니다. 문제 해결형 글쓰기에서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잖아요. 우리가 TV 토론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주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찬성과 반대, 여와 야, 진보와 보수의 패널들이 나와서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하나예요. 주제는 하나인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나는 어떤 입장이지를 정해야죠. 그래야 그 글의 방향이 분명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정하고 주장을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러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 같아. 이것도 일리가 있고 저것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 좋아요.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는 그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알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어요. 균형 잡힌 글쓰기가 되어야 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하나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근거 마련하기.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근거나 보편 타당한 가치를 가진 자료를 확보한다. 중요해요.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근거나 보편 타당한 가치를 가진 자료를 확보하는 것. 대학에서 하는 모든 학술적 글쓰기는 말을 바꾸면 대학에서 쓰는 실용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이게 뭐야? 다른 말로 하면 자료에 근거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학술적 글쓰기가 좋은 글쓰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질의 자료를 여러분들이 확보하고 있으면 양질의 글쓰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그리고 보편타당한, 나만 가지고 있는 가짜 뉴스, 내가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은가 스스로를 계속 이렇게 필터링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동의할 만한 보편타당한 가치를 가진 자료를 근거로 마련한다면 그 글을 읽는 독자도 여러분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진술합니다. 논리적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논술형 글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체계를 갖추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논술하기에서는 특히 그래요. 논리적인 글쓰기고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론본론 결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또 문제 해결형 글쓰기에서 어떤 것들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는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도록 하고요. 다음에 논증적으로 구성하기. 논리적인 문장으로 진술을 해야 한다. 감정적인 어휘를 삼가고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이거 실제 여러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논술형 글쓰기인데 실제 여러분들의 글을 읽다 보면 아니지, 야 너 왜 그래? 라고 제가 이렇게 그 지적하는 대목이 이런 겁니다. 감정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막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정말 많이 막 뭐 이런저런 뭐 그 입말들, 구어체들을 써가면서 감정을 실어요. 곤란합니다. 논리적 글쓰기에서는 그런 감정적인 어휘 쓰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저기 앞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우리가 맞춤법 띄어쓰기 계속 이렇게 신경 써서 보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전을 보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활자들을 볼 때 맞춤법과 띄어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눈여겨보도록 약속했습니다. 지키고 계시죠?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볼 때 감정적인 어휘를 삼가고, 이상하지 않은가요? 삼가하고 라고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삼가고의 기본형은 삼가다입니다. 그러니까 삼가하다는 틀린 말이에요. 삼가고. 근데 다녀보면 10개 중에 8개는 흡연을 삼가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흡연을 삼가 주십시오 라고 써 있는 걸 발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조금 눈여겨보면서 이상한데 여러분들이 삼가하고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이상한데 확인해 보시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축적돼서 아주 좋은 필자가 될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효과적인 논술형 문장 쓰기. 가급적 문장을 짧게 쓴다. 제가 이건 100번쯤 얘기했으니까 다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술관계를 명확하게 한다. 가급적 주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주어를 생략하면 주체가 누구야? 뭔가 문제 해결형,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는,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거야? 대개 사람들이 그런 거야? 아니면 글쓴이의 필자가 그런 거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불필요한 수식어나 상투적인 표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글쓰기에서 현란한 수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설을 쓰는 게 아니에요.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짧은 문장을 쓰기 위해선 하나의 문장에 하나의 의미를 담는다는 생각으로 문장을 작성하시면 그러면 틀리지 않게 비문을 피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문답법, 서리법처럼 의문형이나 감탄형 종결어민을 자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는, 습관적으로 그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환경이란 무엇인가? 환경이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또는 뭐 자연적, 외부적 조건들을 말한다. 그럼 외부적 조건이란 또 무엇인가? 계속 이렇게 묻고 답하고 하면서 그렇게 원고지 한 장도 두 장도 채울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완결된 어미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이게 여러분들 되게 스스로 글을 쓰다 보면 평소에는 그러지 않다가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글을 쓰다 보면 자꾸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고 뭔가 힘주어 주장하는 게 주저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서술어가 어떻게 되냐면 자신 있게 쓰지 못하고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다, 뭐뭐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안 됩니다. 나도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설득될 수 있겠습니까? 뭐뭐 하는 것 같다라는 표현 쓰지 마시고요. 만약에 꼭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뭐뭐 하는 듯 싶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우리 신문 사설 같은 거 보시면 거기에 뭐뭐라고 생각한다라고 표현 없습니다. 뭐뭐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어는 생각한다의 주어는 뭡니까? 생각한다의 주어는 나는입니다. 언제나 나는 생각한다잖아요. 그렇죠? 근데 논술형 글쓰기에서 나는이란 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뭐이다, 뭐뭐 한다, 뭐뭐
했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주의하시고요. 다음에 어쨌든 하여튼과 같은 접속 부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에서 결론쯤 오면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쨌든 하여튼은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거는 우기는 거잖아요. 하여튼 이건 우기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글에서 어쨌든 하여튼이 나오는 순간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라는 것을 고백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막 좋다, 화가 난다, 막 싫다, 뭐 열이 받는다. 그건 혼자 그렇게 하시고요. 감정에 호소하는 글쓰기가 아닙니다. 논술형 글쓰기는. 그리고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해서 이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터브랜드가 실시한 브랜드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브랜드 가치가 가장 많이 상승한 그룹은 단연 구글이다. 구글의 브랜드 가치는 정확하게 수치들을 제시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썼구나.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각주가 달려 있거나 여러분들이 보고서라면 그렇죠? 각주가 달려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 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